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만든 카드 양이 많긴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중간에 쪽지 드렸던 것들은 제가 약간 기록하려고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다가 일부러 제가 수업 요약을 전부 다 해서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수업 영상 자체를 아예 통으로 다 드리잖아요. 근데 오른쪽 화면 보시면 여기 시간 가는 게 시간이랑 분이랑 초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린 거 보면은 여기에 시간대가 나오거든요. 16시 19분 30초에 있었던 일이 여기 기록되는 거고 하니까 영상 보실 때 여기 시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기록을 안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저한테 대답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숙제에 오늘 추가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이 전부 다 투부정사, 명사적용법으로 뭐뭐 하고 싶다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뭐 할 필요가 있다, 내지는 해야만 한다, 뭐 need to가 될 수도 있고 have to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뭐를 하는 걸 즐긴다 해서 enjoy doing ing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것인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을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경험적으로 알게 해줄 방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 시간에는 관계 부사 쪽으로 조금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요 밑에 보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요 마지막에 이거죠.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이거 아니구나. 여기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한 게 오늘의 수업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하품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는 거긴 한데 생리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습관적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약간 보여요. 딱히 본인 수준보다 많이 낮은 거 아닌데 조금씩 더 판단되면 하품하는 듯한 요런 좀 뭔가 제스처상의 어떤 게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기도 해요, 살짝. 근데 그건 제 판단일 뿐이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틀렸을 때 문장을 듣고 바로 안 따라하는 거 보면 평소에 숙제할 때도 안 따라하는 듯. 이거는 왜냐면 제가 아이들 숙제를 다 주고 시켜보면은 제가 안 시켜도 따라하는 애들이 있고 하지 말래도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거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냥 몸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절대 말을 안 하는 거 보면은 평소에 숙제할 때도 따라서 말하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숙제를 하다가 자기가 틀렸으면은 적어도 그거를 따라 하라고 제가 그걸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문장 하나하나에다 제가 목소리를 다 녹음하거든요. about 다 녹음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에 다. Do you want to talk about your school?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보고 읽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파닉스가 확실히 안 됐거나 내지는 뭐 초중 다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이게 맞아라는 의심이 들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의심 자체를 완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가 아예 녹음을 해버린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영작을 몇십 년을 했다고 해도 외국인 만나면 바로 말할 수 있냐? 그럼 그거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 자전거를 책으로 배웠다고 자전거를 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해야 되고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써야 되고 상대방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그건 반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 또 읽어서 이해하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읽었을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라이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문장의 작은 차이가 발생해도 영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이유는 여기 있죠. 해당 문장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하나하나 숙련도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걸 왜 못해?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인데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이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한 덩이예요. 그냥 문장의 덩이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에게는 어떻게 판단되냐면은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평서문 문장 주어 동사만 있는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평서문 문장에 주어 동사에다 목적어 하나가 붙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오기까지 아이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이가 아직 충분히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툭 치면은 탁 하고 나가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저 또한 당연히 그랬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금은 그런 수준이 됐냐면은 단순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될 때까지 말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 횟수를 채웠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근데 아이는 그걸 안 했고 그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스스로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막 벽에다가 대고도 말하는 연습하고 거미한테 집에 방에 붙어있는 거미한테도 같이 말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뭔가를 계속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주고 어학원을 보내거나 저한테 수업을 계속 들으면 돈이 계속 나가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은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아이한테 이 암기 숙제를 제 목소리 다 녹음해가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가 빨리 배워서 스스로 배우는 궤도로 올라간 다음에 저랑 수업을 그만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전적으로 뇌에서 만들어서 입으로 출력하는 과정의 반복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이죠, 여기. 그 다음, 네, 안 읽어요. 이래서 말이 안 느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영어를 빨리 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너는 피아노에 대해 말하고 싶니? 그럼 저는 이걸 읽는 순간에 뭘 보냐면은 뭐뭐 하고 싶니잖아요. 그럼 do you want? 이거예요. 무조건 do you want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세 단어의 출력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인 거예요. 다음 걸 보면은 글쎄 알고 싶니잖아요. do you want예요. 이것도. 네. 저는 보자마자 이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멍하다가 이제 이거 해야 돼. 이건가? 너니까 그럼 친구도 있고. 이건 거예요. 그 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자마자 do you want가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이런 비슷한 문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연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해나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이거예요. 유도하고 특이점 지날 때까지 관리해주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지점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의 지점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의 실력으로는 다시 안 돌아가요. 세이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아이가 이 특이점을 지나면은 그 다음엔 그 전 실력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요. 다음 특이점으로 넘어가려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특이점인데 아이가 이만큼 하다가 안에서 또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또 다시 이만큼 하다가 또 안에서 돌아가요. 근데 또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닿기 직전에 갑자기 대체공휴일 막 이런 거 생겨서 돌아가요, 다시. 그러면은 요만큼 남기고 특이점을 못 넘겨서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되는데 어떤 아이는 이거보다 조금 더해요. 인류의 평균값이 작심 3일인데 이 아이는 작심 4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넘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걸려요. 대체 공휴일이 걸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냥. 다음번에 시작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히 지금 솔직히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마다 가진 능력치가 다 달라서 지금 현재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력이 좋아요, 굉장히.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응용하는 응용력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리고 출력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으로 출력하는 연습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잘 못하니까 안 하는 거고 잘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다음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이거를 말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닿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더 많은 합의 문장을 편성을 하면서 아이가 더 자주 볼 수 있게끔 봐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숙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충분한 반복이 되고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똑같이 시켜도 아이가 어느 정도 훨씬 더 부드럽게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설득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몇 분째죠? 9분째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다음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the friend? 라는 단순한 문장을 만들기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함이라고 했는데 이건 저한테는 단순하죠. 당연히. 근데 아이에게는 진짜 이거 어머니한테도 아마 단순할 거예요. 어머니도 영어를 조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제게 전혀 없었던 언어인 일본어를 배우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 나한테 당연한 게 남한테 당연한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가진 안경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놓고 아이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더 잘 아는 거예요. 전에도 알았던 거지만 더 절절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 과정을 올바르게 밟아 나가고 있느냐를 저는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을 점점 빨라지게 만들 방법 반복을 해서 유추해서 아하 모먼트가 와야 되고 그 다음 패턴 파악이 되고 이게 툭 치면은 나가는 머슬 메모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can I가 머슬 메모리로 되면은 그 상황이 닥치면은 그냥 저는 can I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말은 생각 안 하고 can I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내지는 이제 나 조금 이제 이건 좀 식상한 것 같아. 나는 이제부터 is it possible로 갈 거야. is it possible for me to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머슬 메모리로 무엇을 퀵로드 창에다가 집어넣을지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걸 집어넣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반복. 자, 다음. 너무 쉽게 질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약간의 걱정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분이 아주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다만 그런 와중에 이럴 때는 이러더라 저럴 땐 저러더라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자만하는 경향이 정말 안 보이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말하기가. 왜냐면은 표현을 워낙 안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될 수 있냐면은 분명히 본인의 실력을 보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을 해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될 때까지 죽어라고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쉽게 질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거 계속 해야 돼? 변화가 없는데?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세상 모두의 모든 답이 모두 옳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이게 안 될 방법을 찾아요. 사람은 답을 정하고, 아니, 사람이라고 퉁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의식과 몸과 몸의 상태와 그리고 무의식으로 존재되는데 무의식인,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것에 대한 핑계를 만드는 건 의식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이거 안 돼 라는 답을 내려버렸다면 만약에 의식은 이게 안 될 이유를 계속 찾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된다는 사람도 옳고 안 된다는 사람도 옳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걸 생각하는 게 위험한 게 아이가 이거 해봤자 안 돼. 이게 되면은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그러려면 제가 어머니를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다만 제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제가 목표가 뭔지만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려면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는지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만 생각하고 지금은 이거예요. 네, 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뇌에서 만들어서 입으로 출력하는 횟수가 늘어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아이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효과가 있다, 이것이 이득이다라는 인과의 포착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해줘야 돼요. 제가 설득한다고 해도 그게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득이다라는 딱 그것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잘 될 것 같은데 영어로만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라포르 형성도 좀 너무 좀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나름의 답을 정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해도 안 된다라는 잘못된 답을 내렸다면 앞으로도 안 된다는 답을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나중 기회에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잘못 먹고 체해버려서 다음부터 안 먹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 다음 주까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수업까지 어떻게 숙제를 제대로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요약을 마치고요. 숙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요약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네, 일단 제가 뭐 두서없이 여기저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이 끝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진맥진하네요, 솔직히 지금. 네,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